영상을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제일 먼저 어떤 게 오를까? 아마 건설주일 거예요. 재건 수요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건 단기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돈의 흐름이 어디로 바뀌느냐예요. 위기가 끝날 때마다 세상의 인프라가 바뀌었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가 끝나고 건설의 시대에서 전자의 시대로 바뀌었어요. 일본이 연비 좋은 소형차를 만들어서 미국 시장을 먹었고 반도체가 그 시대의 인프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가 끝나고 오프라인에서 플랫폼으로 바뀌었죠. 쿠팡, 배민, 줌이 일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이 재생에너지로 방향을 트는 계기가 됐습니다. 리파워 EU를 발표하고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42.5%로 올렸어요. 매번 같은 패턴이죠. 위기가 이거 없으면 우리가 죽는다, 이거를 노출시키고 다음 10년은 이거 없이도 살 수 있게 해주는 산업이 먹었어요. 그러면 이번 이란 전쟁이 노출한 건 뭘까요? 호르무즈 해협 하나가 막히니까 기름값이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고 원전 긴급 재가동하고 석탄 발전을 다시 꺼내고 있죠. 차량 오브제까지 나왔습니다. 이번에 노출된 건 하나가 아니에요.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수입 화석 연료에 목숨을 거는 구조,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 공급망에 목숨을 거는 구조. 그래서 오늘의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이번엔 두 갈래일 거예요. 첫 번째는 석유에서 전기로,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 생산에서 자국 생산으로. 근거를 드릴 테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그럼 위기가 끝나면 왜 인프라가 바뀔까요? 위기가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절대 안 되겠다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1973년 오일 쇼크 때를 보면요. 전쟁 중엔 석유를 구하는 데 돈이 갔습니다. 정유, 에너지, 중동 건설 등이죠. 이건 1라운드예요. 근데 전쟁이 끝나니까 방향이 바뀌었죠. 석유를 안 쓰는데 돈이 간 겁니다. 일본이 연비 좋은 소형차를 만들어서 미국 자동차 시장을 가져갔어요. 다시는 석유 때문에 당하지 않겠다. 이 한 문장이 다음 10년의 산업을 바꾼 겁니다. 그럼 그게 매번 반복되었을까요? 네, 3번 더 반복됐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을 보시면 전쟁 중에는 방산, 에너지가 올랐어요. 1라운드죠. 근데 가장 많이 오른 건 조선주였습니다. 한국 조선의 양이 4년 만에 30배 올랐어요. 이라크 전쟁과 중국 경제 성장이 겹치면서 에너지 수송 수요가 폭발했고 그 수요를 채운 LNG 운반선에 돈이 간 겁니다. 2020년 코로나, 오프라인이 막히니까 대면 없이도 살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에 돈이 갔습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다시는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지 않겠다. 이 결심이 유럽 에너지 구조를 바꿨죠. 그리고 지금 한화 에어로 72배, 현대로템 영업이익률 17%, 방산 빅퍼 매출 40조, 수주 잔고는 120조예요. 조선은 LNG선 세계 점유율이 86.5%입니다. 이건 전부 1라운드입니다. 전쟁이 만든 직접 수요예요. 근데 전쟁이 끝나면 뭐가 바뀌냐? 방산주에서 아마 돈이 빠질 거예요. 조선도 수주 사이클이 꺾일 수 있습니다. 1라운드 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그게 바로 2라운드입니다. 물론 방산이 완전히 꺾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럽 재무장은 구조적이에요. 근데 전쟁 프리미엄은 빠질 거예요. 그 차이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1라운드와 2라운드가 겹쳐 있어요. 근데 전쟁이 끝나면 1라운드는 꺾이고 2라운드만 남겠죠. 저는 두 갈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갈래, 왜 전기일까요? 1973년을 다시 볼게요. 오일 쇼크 때 뭐가 바뀌었냐면 석유를 구하는 데 쓰던 돈이 석유를 안 쓰는 것으로 돈이 바뀌었습니다. 2026년도 같은 구조예요. 지금은 석유를 구하는 데 급하죠. 1라운드입니다. 근데 전쟁이 끝나면 석유로 전기 만드는 걸 안 하는데 아마 돈이 갈 거예요. 왜냐면 지금 세상은 전기 없이는 안 돌아가죠. IEA 국제에너지기구 전망을 보면요.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가 2024년에 415테라와트였어요. 2030년엔 945테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6년 만에 2배가 넘어요. 이게 얼마냐면요. 일본이 1년에 쓰는 전기량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쓰냐면요.
AI 서버가 전기를 엄청 먹죠. 일반 서버 렉 하나가 5에서 10kW인데 엔비디아 최신 AI 서버 렉은 40에서 100kW예요. 같은 건물인데 전기가 10배 필요한 겁니다. 빅테크가 2025년에 AI 인프라에 쏟은 돈이 3,200억 달러예요.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형 원전을 직접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서버를 증설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GPU 주문이 아니고 전기 주문입니다. 전기가 없으면 서버를 놔도 못 키죠. 그러면 한국은 어떤 상황일까요? 한국 전기의 절반 이상이 LNG와 석탄으로 만들어집니다. 둘 다 수입이에요. 특히 LNG, 세계 물동량의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죠. 해협 하나가 막히니까 전기 만드는 연료 자체가 흔들린 거예요. 73년엔 기름값이 올라서 차를 못 몰았죠. 2026년엔 기름이 안 들어와서 전기를 못 만들 뻔한 겁니다. 위기의 형태는 달라도 구조는 같습니다. 수입 화석 연료에 기대면 언젠가는 흔들린다. 그래서 정부가 뭘 했냐면요. 정비 중이던 원전 6기를 긴급 재가동해서 총 19기 가동체제로 올렸어요. 신규 원전 2기에다가 SMR 1기 부지 공모를 냈습니다. 2030년 재생에너지는 100GW예요. IEA 전망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빠르면 2025년이나 2026년에 석탄 발전량을 추월합니다. 석탄 비중이 100년 만에 처음으로 33%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73년에 일본이 소형차를 만든 게 석유를 안 쓰는 쪽으로 간 거잖아요. 지금은 원전, SMR, 재생에너지가 석유로 전기를 안 만드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같은 패턴이죠.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사실 전기 수요 폭발은 전쟁 때문에 시작된 건 아닙니다. AI 때문에 이미 오고 있었어요. 전쟁이 시작한 게 아니라 전쟁이 가속시킨 겁니다. 73년에도 연비 기술은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오일 쇼크가 시장을 열어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전기라고 하면 범위가 넓은데 구체적으로 어디로 돈이 갈까요? 이건 산업 구조 이야기지 종목 추천은 아닙니다. 일단 전기는 3단계예요. 만드는 쪽, 보내는 쪽, 저장하는 쪽. 첫 번째 만드는 쪽을 보면요. 핵심은 원전과 SMR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1년 만에 주가 4배 올랐고 체코 원전 주기기 5.6조 수주했죠. SMR 시장이 2024년 60억 달러에서 2035년 4,800억 달러라고 해요. 80배죠. 아직 전용 공장 착공도 안 했습니다. 재생에너지도 IEA 전망으로 2026년에 석탄을 추월한다고 해요. 두 번째는 보내는 쪽입니다. 전력망이죠. AI 서버를 증설하려면 순서가 있습니다. 전력 확보, 변전, 송전, 냉각, 부지, 그제서야 GPU예요. GPU보다 전력망이 먼저죠. 근데 초고압 변압기 만드는데 2에서 3년 걸립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병목이 생기는 곳에 가격 결정권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저장하는 쪽입니다. 태양광은 해가 지면 발전을 못하죠. 그래서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에요. 글로벌 설치량이 2024년 199GW에서 2030년 718GW로 3.6배 증가합니다. 삼성 SDI 미국 ESS 2조 수주했고요. SK온은 ESS 2조 계약을 했어요. 이제 수주가 시작된 단계입니다. 전기차는 1라운드였죠. ESS는 2라운드입니다. 이게 첫 번째 갈래예요. 두 번째 갈래는 그럼 뭘까요? 자국 생산은 왜 필요할까요? 이번 전쟁이 노출한 게 화석 연료 의존만이 아니죠. 해외 의존 자체가 위험하다는 걸 노출한 거예요. 호르무즈가 막히니까 기름만 안 들어온 게 아닙니다. 부품이 안 들어오고 원자재가 안 들어오고 공장이 멈출 뻔한 거예요. 그러면 답이 뭐냐? 에너지원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만드는 곳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사실 이 흐름은 코로나 공급망 붕괴와 미중 갈등 때 시작됐습니다. 이번 전쟁이 한 건 이걸 모두가 체감하게 만든 거예요. 자국 생산이라고 해서 전부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설계는 한국, 제조는 미국, 소재는 호주, 유럽. 핵심만 자기 땅에 두고 나머지는 신뢰할 수 있는 나라끼리 나누는 거예요. 이걸 프렌드 쇼어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세계가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미국을 보면요. 미국은 칩스 액트라고 해서 반도체 제조를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해 연방 보조금을 520억 달러 투자했습니다.
민간 투자를 포함하면 6,400억 달러 이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배터리, 전기차, 재생에너지, 핵심 산업을 미국 안에서 만들어야 보조금을 주는 구조예요. 이 두 법의 메시지는 같습니다. 바로 우리 땅에서 만들어라. 유럽을 보면요, EU 칩스 액트라는 게 있습니다. 430억 유로를 동원해서 유럽 반도체 생산 비중을 10%에서 20%로 올리겠다. 거기에 핵심 원자재법까지요. 히토류, 리튬, 코발트, 중국에 의존하던 원자재를 유럽 안에서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한국을 보면요, K칩스법이 통과됐어요.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 공제 대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 반도체 특별법도 올 1월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 소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했고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했어요. 그리고 용인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용인에 집중 투자 중입니다. 1973년엔 에너지원을 바꿨습니다. 바로 석유에서 효율로. 이번엔 생산지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해외에서 자국으로요. 전쟁이 가르쳐준 교훈이 두 개인 겁니다. 뭘로 만드냐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만드냐가 더 근본적이라는 거죠. 공장이 국내에 있으면 해협 하나에 경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두 번째 갈래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1라운드에서 2라운드로 바뀌는 걸까? 지금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건 전부 1라운드입니다. 방산, 조선, 에너지. 전쟁이 직접 만든 수요죠. 지금 여기 들어가면 이미 올라간 엘리베이터를 쫓아가는 겁니다. 2라운드는 전쟁이 끝난 뒤에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만드는 수요예요. 1973년엔 다시는 석유 때문에 당하지 않겠다가 일본 소형차를 키웠습니다. 2022년엔 다시는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지 않겠다가 유럽 재생에너지를 가속시켰어요. 2026년은 다시는 수입 연료에 목숨을 걸지 않겠다. 그리고 다시는 해외 공장에 경제를 맡기지 않는다. 이거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물이나 식량은 어떠냐? 물론 있습니다. 물, 식량, 방산의 상시화 다 중요한 방향입니다. 근데 저는 가장 큰 두 갈래가 전기와 자국 생산이라고 봅니다. 건설에서 전자로, 오프라인에서 플랫폼으로, 화석 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매번 위기가 끝나면 인프라가 바뀌었어요. 이번엔 두 갈래입니다. 전기를 자국에서 만들고, 자국에서 보내고, 자국에서 저장하는 나라. 그 나라가 다음 10년을 가져갈 거예요.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방향이 바뀐다는 건 거의 확실하고요. 그 방향을 읽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팩트를 드렸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돈의 맥락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